그때 단순하게 그 겨울 한 달 반 동안에 물량으로 따지면 한 15만 개 정도 나갔어요. 그게 판매가가 대략 한 12만 9천, 그러니까 13만 원 정도 했었어요. 195억이 나간 거예요? 네. 10년 전인데? 네. 대행사는 키워드 값이 얼마니 얼마를 써라, 블로그를 얼마를 집행을 하자, 뭐 단순히 이런 노출하는 데에 대한 비용만 저에게 요구를 하고 그 돈만 지불해 왔고,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죠. 제 입장에서는. GNGB, 바툼, 필모아를 직접 생산하고 제조해서 판매하는 최락구입니다. 2015년도에 제가 막내딸 때문에 개발하게 된 욕실 난방기라는, 제가 생산해서 출시해서 진행을 하던 차에 온라인이라는 시장을 진입하고 싶을 때, 막막했을 때 이 비즈니스적으로 제가 만나게 된 거죠. 아니, 온라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막막했던 거죠. 일단은 그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었고, 또 거기에 대한 경험도 없었고,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상품 기획과 홈쇼핑에 대한 이런 판매적인 부분만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었었고, 시장이 크고 있고 또 그쪽에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전문적으로 준비가 좀 안 돼 있었죠. 컨설팅 대행 두 개 다 해준 거야. 왜냐면 온라인에서 상품 판매하려면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상품 등록 이렇게 해야 되고, 발주는 여기서 진행을 하지만 그 상품 등록이나 모든 것,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부분, 그때만 해도 이제 검색 광고라든지 뭐 블로그 체험단이나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내가 대행을 해줬으니까, 판매와 컨설팅과 대행이 결합된 그런, 지금 보니까 그런 구조였네. 맞습니다. 결과는 뭐고, 시장에 욕실 난방기라는 키워드라는 자체가 생성될 만큼 굉장히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그런 반응을 일으켰죠. 성공한 거는 일단 욕실 난방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 처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최초 성공을 한 거고, 후발주자가 뒤에 들어왔을 때 7m라는 걸 가지고 후발주자가 이제 가격적인 경쟁에서 우린 7m니까 좀 떠들어질 수 있는 거지. 그때 단순하게 그 겨울 한 달 반 동안에 물량으로 따지면 한 15만 개 정도 나갔어요. 15만이요? 예, 예. 매출은 얼마나? 그게 판매가가 대략 한 12만 9천, 그러니까 13만 원 정도 했었어요. 195억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200억이 팔렸다는 거네요? 아니, 지금 200억도 엄청난 건데 10년 전 200억이면 떠오른 상품이 하나가 있는데, 필모아라는 텀블러의 브랜드가 시작이 될 때 제가 그 900ml라는, 그때 2016년도는 되게 낯설 때거든요. 그래서 900ml라는 대용량 텀블러를 가져왔을 때 이게 팔릴까? 라는 고민했을 때 팔릴 수 있다. 어떻게 팔릴 수 있냐 했더니 얼음 냉장고로 가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과연 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홈쇼핑과 온라인을 내놨을 때, 정말 그때도 딱 한 달 반 동안에 29,800원짜리가 20만 개가 순간적으로 나갔죠. 텀블러를 판매를 할 때 대표님이 대용량 텀블러를 갖고 오셨는데, 이 텀블러를 팔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큰 텀블러를 사람들이 살까라는 고민을 해보고 있다가, 일단 대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게 할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살까? 그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일단 그 텀블러 자체가 보냉력이 엄청 강해서 그냥 얼음이 24시간. 24시간이 안 녹는 그게 시작이 됐으니까, 그때 그걸 보고 휴대용 얼음 냉장고에서 우리가 그때 시작을 한 게 키워드가 텀블러 중에 대용량 텀블러. 그렇죠. 그 다음에 보냉 텀블러의 그렇죠. 거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존 광고 대행사, 아까 말씀하신 광고 대행사는 이제 돈을 어떻게 써라만 저에게 요청을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앞단이 더 중요한데, 이 제품의 어떤 포인트, 마케팅 관점으로서 이런 컨셉,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놓치고 다른 광고 대행사 돈만 쓰라고 하니까 돈만 쓰죠. 근데 저희는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심는다고 말씀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컨셉을 잡아주니까 이 심는 게 아깝지가 않았어요. 당연히 마케팅 비용을 쓰면 반드시 결과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항상 믿고 가는 게 있는 거죠. 대행사는 키워드 값이 얼마니 얼마를 써라, 블로그를 얼마를 집행을 하자, 뭐 단순히 이런 노출하는 데에 대한 비용만 저에게 요구를 하고 그 돈만 지불해 왔고,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죠. 제 입장에서는 조금 제가 개발한 고집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막 외부로 제가 밖으로 비치지는 않지만, 돌이켜 생각을 해봅니다.
내 개발 의도는 이렇지만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분석 마케팅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바라보니 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는 내 고집을 꺾어야죠. 저는 강력한 욕실 온풍기였죠. 네. 달구지로 달리는 그런 마차에 얘는 엔진을 달고 달리는 그런 온풍기로 만드는 거니까 그런 강력한 욕실 온풍기라면 소비자들이 너무 좋아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정말 많은 투자를 가지고 나온 제품이었죠. 안 된 건 아니지만 제가만큼의 생각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성능은 너무 좋죠. 성능은 너무 좋고 기능 다 좋은데 문제는 성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근데 가격이 높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욕실 온풍기가 보통 10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의 2배 이상이 좀 넘는 가격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더 센 욕실 온풍기를 원하기보다는 욕실 온풍기는 15만 원 정도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정도만 됐는데 그럼 이왕 이 제품이 나왔잖아요. 세상에 나왔는데 그럼 나온 거를 어떻게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요걸 어떻게 판매할까 하다가 맨 처음에 제안했던 게 토탈 욕실 뭐 관리기라든지 토탈 욕실을 관리하는, 왜냐면 이게 센 욕실 온풍기다 보니까 이 대표님이 또 여기에 그 BLDC 모터를 해서 풍속이 초속 8.3m까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강력한 바람이 나가고 그러니까 욕실 바닥에 물기를 제거할 수 있고 그러면 차라리 이걸 그래서 좀 욕실 관리기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도 아무도 의식하지 않거든. 그래서 좀 모험이었는데 한번 해보자고 했었는데 작년에는 안 하셨지. 제 고집이 있었죠. 그래서 작년에는 팔리긴 팔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대한 만큼은 좀 아니. 기대한 만큼은 아니고 이게 겨울에만 팔리잖아요. 근데 기존 욕실 온풍기는 겨울에만 팔려. 근데 이거는 봄, 여름, 가을, 즉 장마철에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엄청난 기능이 숨어 있거든. 근데 겨울에 욕실 온풍기를 못 팔잖아. 겨울에 욕실 온풍기를 누가 검색해서 사? 컨셉을 욕실 관리기. 그러니까 항상 얘기한 효 대표님한테 이건 스타일러다. 스타일러. 우리가 시장을 개척하는 거다. 그렇죠. 스타일러가 처음엔 망했지만 결국엔 지금은 이제 집집마다 있는 필수 가전이 됐듯이 이건 스타일러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계절 욕실 관리기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이 부분입니다. 말이 또 맞는다고 제가 입증할 수 있는 건 올 겨울에 욕실 온풍기는 저희 다른 욕실 온풍기가 네이버에 1등도 하고 가장 많은 물량을 판매를 했던 거죠. 그만큼 이제 얘기한 대로 이 소비자는 강력한 욕실 온풍기를 찾지는 않고 가격대에 맞는 욕실 온풍기를 찾았다라는 게 여기서 맞는 걸 입증하는 거죠. 작년에 우리 와디지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취소했습니다. 왜 취소하셨어요? 제가 생각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2, 3일 만에 취소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컨셉이 어떤 거였죠? 티타늄 세라믹이라는 이 기능을 가지고 제가 밀어붙였죠. 밀어붙였는데 소비자들 반응은 없었죠. 뜨끈미지근하죠. 근데 이걸 올해 다시 런칭했잖아요. 지금 성과가 얼마나? 1억 넘었습니다. 아, 똑같은 제품인데 작년에는 시작도 못 하셨는데 이번에는 1억을 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 개발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있던 텀블러고 지금도 있던 텀블러였는데 우리 전유 대표님은 이 제품을 제가 개발한 의도를 다 들어봐요. 듣다 보면서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이 구조를 또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 구조는 스파우트 구조라고 명칭을 잡더라고요. 그때부터 제품이 달라 보였어요. 너무 달라 보였어요. 너무나 특별한 텀블러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컨셉을 상세다 다 넣다 보니 소비자의 반응 진짜 역시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정말 놀라운 또 이 결과를 또 이 시대에 만들게 됐죠. 제가 조언보다는 추천 겸 조언 겸 하고 싶은 말씀이 꼭 있는데요. 뭐냐면 대표자가 제품을 개발할 때 제품을 잘 알기는 합니다. 근데 대표자는 자기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기능만 좋아해요. 난 이런 의도로 만들었고 이런 기능이 좋고 이게 좋아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포인트를 좋아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때 정말 구원투수처럼 이런 전문가의 분석이 하나의 이런 포인트를 잡아주면 제품이 되게 특별하게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또 그것이 좋은 결과로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대표자가 바라보지 못하는 관점을 잘 잡아준다는 거. 이런 걸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못 파는 거지 안 팔리는 게 아니다는 그런 맞아요. 생각이 네, 저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제조사 대표님들을 만나본 게 한 500명은 넘을 것 같은데 어휴. 그분들하고 다 이야기를 하면서 다 제품을 만들 때는 정말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잘 만들었는데 이게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보통화돼 버리는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 많아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제품과 차별화를 못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거 같아요. 내가 10년 전에 최 대표님을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는 게 컨텐츠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품이 소비자한테 필요한 이유. 우리가 이제 USP라고 이야기하면서 USP는 고유 판매 제한이고 UVP는 고유 가치 제한인데 실제적으로 이 제품의 고유한 가치 이거는 딱 그냥 고유 가치 그거예요. 안 흘린다. 맞아요. 요거 한마디만 딱 해버리면 소비자들은 그러네. 근데 그 하나를 망각한 채로 그냥 행위만 반복을 해서는 결국 돈만 쓰는 결과가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제일 안타까운 게 예. 뭐 마케팅 비용으로 얼마를 썼는데 효과가 없었네. 근데 효과 없던 이유가 바로 이 소비자가 이 제품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만들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만 제품의 기능만 어필하려고 하니까 실제 매출은 안 나오고. 왜냐면 맞아요. 소비자는 이 복잡하게 생각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똑같이 하는 거는 물론 마케팅 채널은 달라졌지만 10년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카페와 블로그였고 지금도 물론 카페와 블로그 뭐 SNS 쪽 컨텐츠를 많이 만들지만 중요한 건 소비자한테 다가가는 컨텐츠를 만들 때 내 제품의 어떤 포인트 하나가 이 차별화가 고객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지 그거를 참 잘 잡고 나서 진행을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